안녕하세요. 성남은행초등학교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복지상담 선생님이에요. 방학 잘 맞이하고 있나요? 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여름방학도 코로나19 때문에 워터파크나 놀이동산이나 친척집이나 이렇게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조금 우울한 여름방학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각자 집에서 재밌고 보람있고 시원한 여름방학을 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복지상담실 체험활동을 신청해 준 친구들은 정말 최고예요. 분명히 보람있고 재밌는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름방학 체험활동엔 과학체험활동, 요리체험활동, 그리고 천연연색 체험활동을 준비했어요. 각 영역별로 이 한 동영상에 담겨져 있는데 동영상 제목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그 체험활동별로 꼭 클릭해서 적당한 위치로 가서 자기가 원하는 체험활동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면 됩니다. 자, 먼저 과학체험활동을 시작해 볼게요. 과학체험활동 꾸러미를 준비해서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준비해서 앉았나요? 네, 과학체험활동은 네온사인이 주제예요. 우리 네온사인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나요? 네, 맞아요. 길거리 가면 각양각색의 그 가게들이 있는데 그 가게들에 뭘 하는 곳인지 또 자기 가게 개성을 드러내는 그림 같은 거 그리고 멋진 이름 같은 것들을 빛나는 걸로 표현해 놨잖아요. 그죠? 그 빛나는 그 간판이 바로 네온사인 간판이에요. 네온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가스의 이름인데 그걸 이용해서 빛을 내게 하는 건가 봐요. 이 네온사인은 진공관, 유리 진공관이 필요해요. 구부려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든 유리 진공관에 소량의 기체를 넣고 그 진공관 양쪽 끝에서 전기를 딱 흘려보내면 진공관 안에 있는 가스가 막 반응을 해가지고 열과 빛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도시의 길거리에 간판도 있지만 이렇게 예쁜 모양의 캐릭터로 가게 안에 장식해 놓은 예쁜 네온사인 장식품들도 있고요. 우리는 오늘 여러분 방에 어둠을 밝혀줄 예쁜 네온사인 액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네온사인의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요 그림의 사각형 요게 바로 유리 진공관이에요. 유리 진공관 안에 네온가스를 채운답니다. 네온가스를 채우고 이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양쪽에 있죠.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전기를 딱 연결하면 이 네온가스가 원자와 전자로 이온화돼요. 그럼 이온화된 것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부산스럽게 움직이다가 자기들끼리 막 부딪혀요. 부딪히면서 이게 열과 빛이 나오는데 이 유리 진공관 안에 어떤 가스를 채웠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빛이 나온다고 해요. 어떤 빛이 나오냐면 유리 진공관 안에 질소가스를 넣었을 때는 노란색 빛이 나오고 산소와 네온가스를 넣으면 주황색 빛이 나오고 이산화탄소가스를 넣으면 흰색 빛이 나오고 수은 증기를 넣으면 청록색 빛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우리 놀이동산 가서 많이 가끔씩 사는 그 헬륨 풍선, 그 헬륨 가스 그걸 넣으면 붉은색 빛을 낸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 색깔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선생님은 주황색이 좋아요. 주황색. 자, 그러면 우리 꾸러미로 직접 한번 네온사인 액자를 만들어 볼게요. 꾸러미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 안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한 네온사인의 원리 그리고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집에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고 문제도 풀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네온사인 아까 원하는 모양으로 진공관을 구부린다고 했죠. 그 샘플로 이렇게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크릴판이에요. 요거는 아크릴판 액자를 받치는 받침대. 요거는 전기를 끊었다 연결했다 하는 스위치. 건전지. 그리고 테이프. 그리고 요게 바로 안에 가스가 들어있는 네온관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검은
검은 고무관이에요. 자, 요 구성물이 다 있나요? 자, 우선 참, 우리 여러분 원래 과학체험활동에 날개 없는 선풍기 만들기로 했잖아요. 복지상담실이랑 과학실에 모여가지고. 근데 코로나19로 우리가 모이는 걸 못하게 돼서 갑자기 좀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쉬운 걸로 바꾼 게 바로 이 네온사인 액자였어요. 그래서 아주 쉬워요, 여러분.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원하는 모양으로 구부린다고 했죠, 그죠? 토끼 하트 모양, 뭐 나비 모양, 자동차 모양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종이에다가 흰 종이에다가 원하는 모양을 그려서 그 모양으로 해도 돼요. 원하는 모양을 그리고 싶은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 관을 구부려야 하기 때문에 모양이 너무 복잡하고 꺾인 선이 많으면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단순한 모양으로 그리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토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어떻게 하냐면 아크릴판이 양쪽에 보호 필름이 붙어 있어요. 일단 한쪽 필름을 벗겨볼게요. 벗기고 요거를 토끼 모양 위에 딱 올려주세요. 자, 토끼 모양이 네온사인의 가운데 혹은 뭐 원하는 위치에 갈 수 있도록 잘 위치해 준 다음에 이걸 좀 고정해야 되겠죠?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하는 모양 위에다 아크릴판을 올려서 고정시키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이 네온관을 요 선을 따라서 잘 구부리면 됩니다. 출발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출발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된 곳을 위치시키고요. 이렇게 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만큼 남아요. 남는 건 자르면 안 돼요. 자르면 연결이 끊겨서 빛이 안 나게 된답니다. 이 남는 것들은 이렇게 뭔가 테두리 쪽으로 이렇게 둘러싸도 좋고요. 이렇게 토끼 안으로 뱅글뱅글 달팽이처럼 말아 넣어도 되고요. 자, 일단 한번 가늠을 해봤고요. 요것들을 이제 요 라인, 토끼 라인 따라서, 토끼 선 따라서 고정시켜 볼게요. 이 테이프로 일일이 고정하면 됩니다. 자, 첫 부분에는 당연히 테이프로 붙여줘야 되겠죠. 자, 붙였고 이렇게 살짝 구부러지고 꺾어지는 부분들 있죠. 이런 데도 테이프를 붙여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런 데도 긴 끝도 붙여주고요. 테이프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이 네온사인 빛보다 테이프가 잘 보일 수 있으니까 적당히 조금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토끼 그림으로 따라하고 있지만 토끼 그림이 좀 식상해진다 싶으면 여러분 테이프를 떼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그림을 만들어서 다시 구부려 사용하면 돼요. 아이고야. 토끼 머리가 무한 변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관은 절대 자르지 말고요. 자, 토끼 모양은 거의 다
만들어져 갑니다. 이 남는 부분은 이렇게 토끼 안으로 뱅글뱅글 달팽이처럼 한번 말아 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봅시다. 좀 더 두껍게 선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토끼를 두껍게 하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두 겹 토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깥으로 할까요? 안으로 할까요? 바깥으로 해볼게요. 안으로 할까요? 선선이 약간 모자란 감이 있으니까 안으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네. 선이 제법 기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자유 모양으로 하고 싶다면 좀 더 크고 선이 많은 그림을 그려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방학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자랑 사진 보내주면 좋아요. 이런 모양도 만들어 봤다, 저런 모양도 만들어 봤다. 여러분들이 선생님 체험, 복지 상담실 체험 활동에서 선생님 가르쳐 준 방법뿐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한 걸 보면 선생님은 정말 보람 있고 기뻐요. 자, 요거 네온과는 좀 여러분 보시다시피 좀 가늘잖아요, 그죠? 가늘어서 빛이 길거리 간판처럼 환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적당히 어두운 방 안에서 은은하게 밝혀주는 정도의 밝기예요. 자, 이렇게 했고, 자, 모양은 다 만들었어요. 여기 좀 뜨네요. 자, 그리고 모양을 다 했으면 도안을 떼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탠드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테두리를 똑똑 따세요. 따서 이렇게 가운데 접는 선이 있죠. 접는 선을 맞춰서 딱 구부리면 간이 액자 받침대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딱 거쳐 놓으면 액자가 되는데, 참 요거 고무관은 어떤 데 쓰냐면, 여러분 지금 토끼는 한 라인으로 쫙 연결돼 있어서 괜찮은데, 어디 보자.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모양을 했는데 피치 못하게 이렇게 겹쳐져 있긴 하지만 사라졌으면 좋겠는, 빛이 안 났으면 좋겠는 부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를 적당한 원하는 길이만큼 자르고 가운데 이렇게 칼집을 넣어 가지고 요 관을 이렇게 싹 싸세요. 싸면은 컴컴하니까 이쪽은 빛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쓰는 고무관입니다. 자, 이렇게. 뒤쪽 필름도 참 여러분 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뒤쪽 필름도 떼서 이 네온관은 뒷면으로 가게 하고 이렇게 딱 세운 다음에, 자, 이제 전기를 연결합니다. 전기 연결할 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안에
금속 전선 같은 게 2개 딱 있잖아요. 그죠? 요게 여기 구멍 2개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찰칵 소리가 나게 끼워주세요. 자, 끼우고, 자, 거치대에 두고, 자, 이제 전원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이고, 여러분, 자, 건전지를 안 끼웠네요. 자, 여기 보면은 건전지를 넣어야죠. 그래야지 전기가 공급이 되는 거죠. 아이고야. 자, 손톱으로 가운데 딱 홈을 파서 건전지를 2개 꺼냅니다. 그리고 여기 평평한 면의 스프링에 가서 닿도록, 여기 음극이에요. 음극이 스프링 쪽에 가서 닿도록 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음극이 요 스프링 부분에 가서 닿도록 하고, 그래서 요 커버를 딱 끝에서부터 쫙 밀어 넣어서 찰칵. 자, 불빛이 나는가 볼까요? 지금 이 동영상 촬영한다고 불을 밝은 걸 켜놔가지고 잘 인식이 안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이제 모든 불을 껐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밖에 없습니다. 자, 약간 밝아진 게 느껴지나요? 완전 컴컴했으면 되게 두드러지게 밝았을 텐데 지금 창문으로 들어온 빛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이 다양한 버전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밝히는 거고, 2번째는 깜빡깜빡, 3번째는 완전 번쩍번쩍하죠. 자, 요런 거예요. 여기 주황색 관 안에 아주 가느다란 구부릴 수 있는 유리 재질 같은 곳에 가스가 들어있어요. 그 가스가 이온화돼서 충돌해서 빛을 내고 우리 눈에 이렇게 번쩍번쩍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탠드가 좀 약하죠, 그죠? 적당히 집에서 무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더 추가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요 모양이 지겨워지면 다른 모양으로 구부려서 다른 모양으로 해도 되고, 가루로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으로 표현해도 되고, 그 이름에 획이 안 보였으면 좋겠는 곳엔 요 관으로 잘라가지고 싸주면 되고요. 여러가지 모양으로 예쁘게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학체험활동 네온사인 액자 만들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다양하게 만든 예쁜 네온사인 액자 카카오 채널에 성남은행초 복지상담실 검색해서 1:1 채팅으로 사진 보내주세요. 그러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람있는 여름방학 보내세요. 안녕. 자, 이제 요리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할 것은 꾸러미하고, 꾸러미 없는 재료는 여기 밥 1공기와 그리고 여기 파 조금이에요. 볶은 부추 조금도 괜찮고, 파는 이렇게 선생님처럼 가는 것도 괜찮고 굵은 것도 괜찮아요. 파 조금하고 이 라면 1~2개 끓일 수 있는 작은 냄비, 그리고 밥을 비빌 수 있는, 아이고 카메라가 흔들거리네요. 밥을 비빌 수 있는 큰 대접, 그리고 김자반을 뿌려 놓을 수 있는 작은 접시, 그리고 주먹밥을 만들어서 놓을 수 있는 접시 하나, 그리고 달걀을 풀 수 있는 공기, 밥 공기 하나, 그리고 파를 자를 수 있는 칼도마.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우리 요리 체험 제목이 건강 주먹밥과 달걀국이죠. 건강 주먹밥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그럼 냄비랑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것들은 조금 치워 놓겠습니다. 자, 우선 비빌 수 있는 그릇에다가 밥 1공기를 부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준
밥친구 중에 참기름 하나랑 밥친구 작은 봉지 하나를 꺼내세요. 자, 그리고 이 밥친구 작은 봉지 하나를 그대로 다 부을게요. 그리고 참기름도 요거 작은 봉지 하나를 옆에 뜯음선이 없어요. 그래도 뜯으면 느껴집니다. 참기름도 하나를 다 부으세요. 그리고 장갑을 껴주세요. 위생장갑이면 더 좋아요. 위생장갑이 혹시 없을까봐 선생님이 리트릴 장갑을 하나 넣어줬죠. 위생장갑이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넣어준 리트릴 장갑을 사용해주세요. 이 장갑은 공장에서 나온 거라 겉에 어떤 물질이 묻어 있을지 모르잖아요. 요거를 잠깐 씻을게요. 손으로 이렇게 손 씻듯이 씻을게요. 자, 씻고 물을 탁탁 털고 이제 밥을 비벼보게. 밥을 비비기 전에 미안합니다. 김자반을 작은 접시에 덜어 넣을게요. 작은 접시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만 이렇게 덜어 놓겠습니다. 남은 김자반은 지퍼백을 꼭꼭 눌러서 틈이 없도록 해서 보관해서 먹으면 됩니다. 자, 이제 건강주먹밥 준비 끝이에요. 자, 여기 밥친구와 참기름을 넣은 걸 손으로 조물조물 해서 골고루 섞어줍니다. 선생님이 준 종이에 밥은 따뜻한 밥으로 준비하라고 했죠. 찬밥은 이렇게 조물조물 잘 비벼지지가 않고 이렇게 밥알을 다 부셔야 되고, 또 나중에 주먹밥을 만들려면 밥알이 뭉쳐져야 되는데 찬밥은 뭉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따뜻한 밥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밥친구와 참기름이 골고루 섞였다 싶으면 이제 손으로 조물조물해서 동그란 주먹밥을 만들어 볼게요. 큰 한 덩어리 주먹밥을 만들면 이렇게 들고 먹으면 되겠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한 입에 쏙쏙 먹을 수 있는 작은 주먹밥을 만들어 볼게요. 자, 손으로 조물조물. 완전히 동그라지진 않아요. 그냥 작은 돌처럼 약간 울퉁불퉁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게 만들어졌죠? 이거를 이제 김자반에 톡톡 조금을 묻혀도 되고, 김자반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하나를 다 이렇게 굴려서 묻혀도 됩니다. 그리고 먹는 접시에 담아주세요. 밥을 적당히 내 입에 맞을 만큼 적당히 덜어서 비벼줍니다. 그리고 또 저는 김자반을 한 번만 콕 찍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만들어주면 선생님 생각에 요 작은 주먹밥이 한 7개 정도 만들어질 것 같아요. 주먹밥 7개로는 충분히 여러분 한 끼 식사가 될 거예요. 집에 어른들이 다 외출하고 일 나가시고 점심때가 되고 저녁때가 됐는데 밥 챙겨줄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이 만들어 먹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달걀국을 할 텐데, 달걀국을 끓일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칼을 자를 때 칼을 조심하고요. 손을 대지 않도록. 그리고 뜨거운 물에 달걀을 풀게 되는데, 뜨거운 물에 뭔가 넣을 때는 항상
조심조심 살살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뜨거운 물이 확 튀어올라서 여러분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절대 조심해야 되고요. 또 렌지, 가스렌지든 뭐 전기렌지든 뭘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꺼야 됩니다. 그 끄지 않았을 때 냄비가 타서 불이 나면 큰일 나겠죠. 네, 마지막 주먹밥을 빚고 있어요. 역시 선생님 말대로 7개가 나오네요. 자, 건강 주먹밥 7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남은 김자반은 아까 그 김자반 봉지에 넣어도 되고요. 여기 위에 살살살 더 뿌려줘도 되고, 접시에 있는 채로 주먹밥에 콕콕콕 찍어 먹어도 되고, 편한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달걀국을 만들어 볼게요. 장갑은 손 씻듯이 깨끗이 씻어가지고 여기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비닐 쓰레기로 버리면 됩니다. 자, 이제 달걀국 할 때는 파가 필요하고 달걀도 필요하고 달걀 푸는 그릇 그리고 냄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꾸러미에 들어있던 육수용 조각이에요. 자, 일단은 파부터 다듬고 도마를 치웁시다. 파는 중간에 푹 잘라서 길이를 좀 짧게 한 다음에 모아서 자르면 좋아요. 달걀국에 넣을 파는 라면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곰탕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짧게 자르면 좋습니다. 칼도마가 사용하기 불편한 친구들은 가위로 싹둑 잘라도 돼요. 칼 할 때 여기 손가락 다치지 않도록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가지고 어른들이 부엌 일을 잘 안 맡기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칼이 위험하기 때문이고 뜨거운 물과 렌지 사용하는 게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 두 개를 조심할 줄 아는 나이가 되면, 조심할 줄 알게 되면 간단하게 자기 간식 뭐 라면 정도는 충분히 끓여 먹을 수 있게 되겠죠. 자, 파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달걀국 끓일 텐데 달걀국은 그냥 맹물에 하는 게 아니고 육수에 끓여야 돼요. 그래야지 국물이 맛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렌지에다가 육수를 끓이기에는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육수용 조각을 준비했어요. 이 육수용 조각 하나 하고 물, 밥 2공기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육수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 육수용 조각을 냄비에 넣고 그냥 물을 끓이면 좋은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선생님 숟가락으로 얘를 좀 부셔줄게요. 숟가락을 여기다 대고 손을 위에서 꾹 눌러요. 그럼 이렇게 가루가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국물이, 맛있는 국물이 빨리 되겠죠. 물에 그 딱딱한 조각이 녹아서 끓는 것보다 시간이 절약이 돼요. 여기다가 물을 밥 1공기 그리고 밥 2공기 정도 부어주세요. 자, 그럼 이 정도 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두고 이제 달걀을 풀게요. 달걀은 어디 이렇게 딱딱한 곳에다가 뾰족한 여기 모서리 이런 데다가 톡톡 어머나 이렇게 돼버렸네요. 어우, 달걀이 생각보다 빨리 깨졌어요. 자, 좀 더럽긴 하지만 다시. 자, 이제 달걀을 깨볼 텐데요. 달걀은
그릇에 살살살살 혹은 뭐 테이블 가에, 냄비 가에 살살살 깬 다음에 여기 금이 가잖아요. 금에 손가락을 콕 찔러 놓고 이렇게 살짝 벌려서 깨면 됩니다. 손에 달걀이 좀 묻었죠? 이거는 좀 씻어 보도록 할게요. 음식을 할 때는 중간중간에 손이 더러워졌을 때 깨끗하게 씻어서 해야 돼요. 자, 이제 달걀은 풀어서 달걀국을 만들 거예요. 이 노란자랑 흰자를 골고루 섞어주세요. 자, 이제 달걀국 준비가 다 됐어요. 육수, 달걀, 파 다진 것. 자, 이제 렌지로 가서 달걀국을 끓여 보겠는데, 여러분 소금, 혹시 이게 육수도 간이 좀 돼 있지만 싱거울 수도 있으니까 소금 준비해서 렌지로 갑시다. 자, 이렇게 불에다가 냄비를 올려놓고 육수를 끓이는데 불 크기는 냄비보다 많이 크면 안 돼요. 냄비랑 딱 맞거나 아니면 냄비보다 조금 작은 불 크기로 끓여주면 됩니다. 자, 금방 끓어요. 우리 육수 양이 작기 때문에. 자, 이제 육수가 끓어요. 육수가 끓으면 달걀을 넣으면 되는데 조심하라고 했죠. 뜨거운 물에 뭔가를 넣을 때는 물이 함께 확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기름도 마찬가지지만 조심해서 살살 부어야 돼요. 자, 이제 달걀을 살그머니, 증기가 뜨거우니까 조금 떨어져서 살그머니 부어 볼게요. 이 뜨거운 거 부을 때 불꽃이 너무 뜨거우면 불을 꺼도 돼요. 불을 끄고 달걀을 부어도 됩니다. 가스레인지 사용하는 친구들은 불을 끄고 달걀을 부어도 좋아요. 훨씬 안전해요. 자, 달걀을 숟가락으로 좀 끊어 볼게요. 뭉치면 달걀찜 같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파를 넣을게요. 파는 좋아하는 만큼 넣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간을 봅시다. 조금 싱거워요. 소금을 여러분, 이제 달걀이 다 익었으면 불은 꺼도 돼요. 불을 끄고 소금을 약간 커피 숟가락 반 정도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커피 숟가락이 없어서 소금을 갈아 넣을게요. 커피 숟가락 찾기 힘들면 소금을 여기 여러분 엄지손톱만큼만 넣으세요. 그러면은 간이 적당할 것 같네요. 우리 물량이랑 달걀량이 똑같이 했다면 말이죠. 달걀 2개예요. 달걀 2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이거를 그릇에 옮겨 담아 볼게요. 그래서 옮겨 담을 때도 국자로 이렇게 조금씩 떠야 됩니다. 자, 여러분, 건강주먹밥과 달걀국이 완성되었어요. 이렇게 김치 하나 꺼내놓고 밥 먹으면 되겠죠? 아주 배가 부를 것 같아요. 맛있고. 달걀국은 밥공기 2그릇에 물을 했더니 선생님 국그릇에 거의 가득 찼어요. 선생님 재료로 한 3번 정도 여러분이 건강 주먹밥과 달걀국을 만들 수 있는 꾸러미를 만들어 줬는데, 다음에는 여러분 국그릇에 적당한 정도, 혹은 내가 먹는 양의 적당한 정도로 물량만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달걀은 2개 그대로 하고 그 육수를 내는 조각 하나 하고, 물량만 국이 요번에 너무 많았다 싶으면 물을 조금 줄여서 끓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맛있는 식사 하길 바랍니다. 오늘 요리 체험은 여기서 끝이고요. 사진 잘 알다시피 사진은 꼭 찍어서 카카오 채널 성남은행초 복지상담실 1:1 채팅으로 선생님께 보내주길 바래요. 그럼 여러분 맛있게 먹어요.
자, 천연 염색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준비물들은 복지상담소에서 받은 꾸러미와 그리고 양푼, 그리고 염색제를 주물하다가 보면은 염색제가 튈 수도 있으니까 혹시 자기가 튀는 것이 좀 걱정되는 사람은 앞치마 같은 거로 자기 몸을, 옷을 좀 가리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또 튀어서 이염이 되지 않도록 주변 정리도 잘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꾸러미를 열어볼게요. 꾸러미를 열어보면은 뭔가 약간 목걸이스러운 게 들어있고, 그리고 이거 에코백이에요. 에코백과 동도랑 고무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에코백을 염색해줄 염색제예요. 이 염색제는 어떤 친구들은 노란색을 원해서 노란색을 가져가고 어떤 친구들은 분홍색을 원해서 분홍색을 가져갔죠. 이 노란색은 열매 말린 거를 끓여가지고 백반을 넣어서 끓여서 만든 염색제예요. 그리고 분홍색을 가져간 친구들은 그 소목이라고 하는 그것을 백반을 넣어서 끓여서 만든 물이고, 그 천연 재료이기 때문에 혹시 남은 게 있으면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손수건이라든가 흰색 티셔츠 혹은 흰색 티셔츠의 끝에 조금 이렇게 염색을 하고 싶을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누에고치 목걸이를 만들어 볼게요. 아까 목걸이스럽게 생겼다고 했죠, 그죠? 이게 바로 열어보면은, 작은 나무 구슬이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매듭으로 지어진 줄이 있어요. 이 매듭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직접 해보면 좋은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만들어 주셨고요. 이게 누에고치예요. 누에고치를 원래 약간 타원형으로 동그란데 잘라서 이렇게 천연 염색제, 소목 같은 거 천연 염색제로 염색을 해서 장식 펜던트로 쓰는 거예요. 이 펜던트를 고정하는 간단한 작업을 해서 목걸이를 완성해 볼게요. 우선 여기 작은 나무 구슬 있죠. 요거를 누에고치가 얘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서 쏙 빠질 수도 있어요. 얘를 고정하는 거예요. 한쪽 편에 원목구슬에 실을 꿰어서 또 다른 쪽 편에도 원목구슬에 실을 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묶어주세요. 자, 1학년 친구들은 묶는 거 잘 못하죠? 잘 보세요. 한쪽 실은 밑에 두고 다른 쪽 실은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올렸던 실의 끝을 잡아서 요 원으로 통과해서 빼내서 쭉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한쪽 실은 밑에 두고 한쪽 실을 위로 올리고 그 위로 올렸던 실의 끝을 밑에 있던 실의 밑을 통과해서 원으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묶어주세요. 계속 이렇게 묶으면 매듭이 지어져서 튼튼한 매듭이 지어져서 구슬과 이 매듭이 누에고치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한 5번 정도 해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더 하고 싶은 친구들은 더 해도 돼요. 더 하면 누에고치 밑으로도 매듭이 살짝 보일 수 있겠죠. 선생님은 누에고치 밑으로 매듭이 살짝 보이게 더 묶어 볼게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목걸이가 완성되었어요. 요거를 목에 맞게 길을 아이고야, 요게 흰 구슬이 빠졌네요. 요거 흰 구슬은 나중에 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기면 목걸이 둘레가 줄어들고 이 흰 구슬을 가운데로 이렇게
이렇게 모아주면 목걸이 둘레가 늘어나요. 이렇게 충분히 여름에는 충분히 늘여서 티셔츠 위에 목걸이를 걸게 되면 무늬가 없는 그 밋밋한 티셔츠에 포인트가 돼서 예쁘겠죠. 그리고 이게 소목으로 천연 염색한 누에고치예요. 그래서 물에 젖었을 때 혹시 옷에 염색이 될 수도 있으니까 물놀이 할 때는 이 목걸이를 착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목걸이 완성이에요. 엄청 쉬웠죠? 원래 이런 매듭까지 다 하면 되게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우리가 유튜브 영상으로 하려고 하니까 많이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코백을 염색해 볼게요. 에코백 염색도 그렇고 천연 염색 손수건 할 때도 그렇지만 염색제 색깔은 상당히 천연 염색이라 연해요. 연해서 우리가 그 무늬를 만들 때 흰색, 염색되지 않은 흰색이 무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흰 도화지에 무늬를 만들면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려서 무늬를 만들잖아요. 이 천연 염색할 때는 그 전체가 색깔이 되고 어떤 부분이 색깔이 안 돼서 색깔이 안 된 부분이 무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연 염색할 때는 뭐 동그란 모양이 꽃처럼 피어나기도 하고 직선 모양이 이렇게 무지개처럼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동그란 모양 지금 한창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관역처럼 동그란 모양이 옆으로 퍼져가서 꽃 모양처럼도 보이고 관역 모양처럼도 보이고 하는 방법을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큰 동그라미는 이렇게 에코백의 한가운데서 큰 동그라미 큰 꽃이 퍼져나가기를 원한다면은 한가운데에 콕 집어서 밑으로 쭉 당겨 주세요. 그리고 비틀어요. 비틀어서 힘을 되게 많이 줘야 돼요. 비틀어 가지고 역시 힘이 잘 안 주어지는 친구들은 포인트가 되는 커다란 꽃 같은 거는 어른들한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어요. 요 꼬는 것도 상당히 힘이 많이 들거든요. 선생님도 손아귀 힘이 센 편이 아니라서 이런 게 조금 힘들어요. 자, 이렇게 꼬아서 고무줄을 한 두 개 정도 끝에서 요 꼬리가 제일 위에 꼭지가 같이 묶일 수 있게 이렇게 동여 묶는 거예요. 아주 꽁꽁 묶어야지 염색이 안 되는 부분이 생겨나서 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고무줄 꽁꽁 안 묶으면 전부 다 염색이 돼서 무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노란색이거나 그냥 빨간색이거나 그렇게 됩니다. 자, 혹시 여유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풀어가지고 고무줄 묶을 때 너무 해가지고 고무줄 끊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 하면은 동그란 모양이 꽃처럼 이렇게 퍼져가요. 한가운데 하면 이렇게 큰 꽃이 되고요. 작은 꽃을 많이 만들고 싶은 친구들은 자, 다른 면에 이걸 풀으면 좋은데 그죠? 풀어볼까요? 자, 일단 큰 꽃을 만들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작은 꽃을 여러 개 만들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풀어 보겠습니다. 주름이 벌써 생겼네요. 작은 꽃을 여러 개 만들고 싶은 친구들은 그냥 콕 집어서 고무줄로 꽁꽁 동여매면 돼요. 자, 집에 고무줄이 많은 친구들은 그 고무줄 갖고 와서 같이 해도 돼요. 자, 이렇게 꽁꽁. 더 이상 고무줄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아이고, 더는 안 되겠네요. 이렇게 꽃이 하나 생길 거고요. 여기도 자, 이렇게 꼭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싶은 꽃 개수만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가운데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만들 수 있겠죠? 여기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작은 꽃이 5개 정도 생기겠죠? 이쪽 면에 다 만들고 이쪽 뒷면에도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또 만들어도 돼요. 앞뒤에 다 꽃 모양을 만들어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직선 모양을 만들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또 보여줄게요. 일단 고무줄을 풀고, 직선 모양은 이게 꽃 모양보다 손 힘이 조금 적게 들어요. 자, 우리 접는 부채 만드는 방법 알죠? 접는 부채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접었다가 이렇게 접었다가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접어가지고 고무줄을 이렇게 여기도 꽁꽁 묶어야 되는데 전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꽁꽁 묶고요. 여기도 꽁꽁 묶어요. 곳곳에 꽁꽁 묶어보세요. 꽁꽁. 선생님 다시 풀어야 되니까 살짝만 묶어볼게요. 선생님은. 자, 여기도 보자. 아이, 그때 너무 길어가지고 고무줄을 이렇게 묶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요 고무줄로 매듭을 만들어서 여러 개 만들면 좋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매듭을 만들고 여러 개 한꺼번에 묶어줘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직선을 수직으로 직선을 만들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 고무줄 아니고 집에 고무줄 더 많은 거 더 많이 묶어줘도 돼요. 더 많이 묶을수록 더 무늬가 분명하게 나타나겠죠. 아이고 살짝 묶는다고 묶었는데도 빼기가 힘드네요. 아이고 다 뺐습니다. 자, 세로로 직선 무늬는 이렇게 하면 되고 대각선으로 사선 무늬는 귀퉁이에서 이렇게 아코디언 접기, 부채 접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다시 접어볼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접고 또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직선 무늬들은 앞뒤로 똑같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접었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 사선 무늬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가운데 가장 중요하니까 2개로 튼튼하게 묶어볼게요. 가운데를 가장 잘 묶어주세요. 으쌰. 됐고. 자, 이쪽은 이렇게 분명히 접히지 않아서 약간 흐릿하게 직선이 안 되거나 모양이 안 나오거나 약간 흐릿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리고 여기 부분에 자, 꽃 모양 만들고 싶은 친구들은 꽃 모양 열심히 만들고 있으세요. 고무줄이 헐겁게 만들어진 게 있으면 고무줄도 더 집에서 찾아가지고 더 많이 해도 되고요. 자, 네, 됐습니다. 이것도 더 묶어 볼까요? 아이고, 고무줄 아까 제대로 안 풀었. 됐다. 자, 이제 묶기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아이고야. 됐습니다. 선생님은 가방에 네모난 것에 대각선으로 직선 무늬가 생기도록 이렇게 묶어 봤어요. 이제 염색을 할 거예요. 그 준비된 양푼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염색제 비닐을 여기 양푼에 담으세요. 비닐을 자르진 않을 거예요. 그냥 요 비닐 안에다가 넣어서 조물조물 할 거예요. 고무줄을 일단 풀고, 여기 안에 매듭. 이 매듭은 풀기가 힘든 친구들은 주변에 어른이 계시면 어른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혹시 어른이 안 계시면 젓가락 같은 거를 갖고 와서 요 비닐 요거 묶음 사이 젓가락을 넣어서 당겨 보세요. 당기면 조금씩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노란색은 아까 뭐를 원료로 한 염색제라고 했죠? 치자예요, 여러분. 치자는 우리 명절에 전 구울 때 전이 맛있게 노랗게 보이라고 하는데도 쓰는 먹을 수 있는 재료예요. 거기다가 백반을 넣었기 때문에 맨손으로 조물조물 해도 괜찮아요. 근데 혹시나 걱정스러운 친구들은 위생장갑을 끼고요. 자, 요거를 조물조물 한 5분 정도 할 거예요. 여기다 넣어서 염색제가 잘 배라고. 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5분이 아니고 더 오랫동안 조물조물 하게 되면 이 고무줄 묶어 놓은데 거기까지도 염색제가 침범을 해서 하얀색 무늬가 안 나오고 전체가 그냥 밋밋한 노란색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예뻐요, 그죠? 예쁜데 혹시 무늬가 나오면 좋겠는 친구들은 너무 오랫동안 하지 마세요. 또 진하게 염색하고 싶은 친구들 있죠. 그때는 무늬는 당연히 포기해야 돼요. 진하게 염색하고 싶은 친구들은 조물조물 해서 말리고, 다시 여기 넣어서 조물조물 해서 말리고, 또 조물조물 해서 말리고, 여러 번 해가지고 말리면 좀 더 선명하고 진한 노란색이 돼요. 자, 조물조물. 선생님은 손을 안에 넣기보다 비닐 바깥에서 조물조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벌써 튀었죠, 그죠? 조심한다고 해도. 그리고 이 에코백을 빨래를 하게 되잖아요. 천연 염색한 그 천들은 무조건 세탁기에 빨면 안 돼요. 그거 하나만 손빨래 해야 돼요. 이게 완벽하게 착색이 되는 게 아니고 세탁할 때마다 물이 조금씩 빠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옷을 이용시켜요. 다른 옷을 염색을 시켜요. 그래서 다른 옷을 못 입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나 만약에 이 가방을 세탁할 일이 있다 그러면 가방만 빨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물이 계속 빠지니까 빨면 빨수록 색깔도 연해지겠죠. 그게 바로 천연 염색 특징이에요. 자, 조물조물 하고 있습니다. 한 3분 정도 흐른 것 같은데 5분 조물조물 해봅시다.
그리고 이거를 이따가 꼭 짜서 말리게 되는데 말리는 건 햇볕에 말려도 되고 그늘에 말려도 돼요. 근데 좀 더 색깔이 덜 연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늘에 말리면 좋겠죠. 우리 일반 옷 말리한 것들도 햇볕에 말리면 색깔이 연해지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깔을 보존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늘에 말리고, 괜찮고 빨리 말랐으면 좋겠다 싶은 친구들은 햇볕에 말려도 돼요. 선생님 이거를 미꾸러미 재료를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먼저 말려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안타깝네요. 여러분하고 같이 마르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얘를 꼭 짤 거예요. 비틀어서 꼭 짜주세요. 요거를 한 번 정도 맑은 물에 헹궈서 말려도 되고 그냥 말려도 되는데, 선생님은 좀 더 선명하게 염색됐으면 좋겠어서 안 헹구고 말려볼게요. 헹굴 때는 가볍게 한두 번만 헹구도록 해주세요. 자, 이렇게 꼭 짠 다음에, 자, 일단은 염색제 남은 거를 보관해야죠. 그죠? 이렇게 비닐을 길게 돌돌돌돌 해서 원을 만든 다음에 이 끝을 원 밑으로 해서 위로 당겨 주세요. 그럼 이렇게 매듭이 생기죠? 그리고 뒤로 위로 스물스물 스며 나와서 흘러 넘치지 않게 비닐을 다시 반을 이렇게 접어서 고무줄로 꽁꽁꽁 묶어서 새지 않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 그 지퍼백에 넣어서 지퍼백을 잘 잠그세요. 똑똑 소리 나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한 1, 2주 안에 다 써야 돼요. 자, 이 고무줄을 풀어볼게요. 선생님 고무줄을 충분히 꽁꽁 묶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염색이 약간 고무줄 묶인데도 이염이 됐죠. 염색이 돼버렸어요. 고무줄 푸는 게 힘드네요. 그럼 고무줄을 가위로 잘라볼게요. 자를 때 고무줄이 튕겨서 손을 다치게 하는 걸 조심하고요. 아이고 아파라. 자, 고무줄을 잘라볼게요. 자, 이것도 잘라볼게요. 아이고야.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약간 무늬가 생겼죠? 흰색으로. 고무줄을 더 꽁꽁 이렇게 많이 묶었으면 좀 더 선명한 흰색들이 보였을 거예요. 선생님이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좀 흐릿한 흰색이 됐네요. 요렇게 해서 그늘에 빨래집게로 집거나 아니면 그늘에 잘 펼쳐서 말리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선명한 노란색을 원하는 친구들은 마른 다음에 다시 염색지에 담궈서 조물조물 해가지고 그때는 이 무늬가 없어지겠죠. 그죠? 그냥 이렇게 전체가 이런 노란색이 될 거예요. 조물조물해서 염색제 양을 보니까 한 2번 정도는 더 조물조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한 노란색 에코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홍색 염료를 가져간 친구들은 분홍색 에코백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응용. 지난번에 배틀짜기 혹시 참여한 친구들이 이거 신청 만약에 했다면 그 배틀짜기에 여러분 그 작게 조각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조각을
여기 안에 이렇게 붙여서 디귿자로 바느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바깥에 포인트로 해서 디귿자로 이렇게 바느질을 하면 예쁜 포켓이, 예쁜 주머니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응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누에고치 목걸이하고 에코백 천원염색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작품이나 과정샷 사진 찍어서 카카오톡에서 성남은행초 복지상담실 검색해서 1:1 채팅으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건강하고 시원하게 나고 2학기 때 우리 만나요. 안녕.